자,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만렙, 오늘 일단 만렙 먼저 볼게요. 여기 만렙에 제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런 거 이렇게 흘리면 안 되는데 지난 시간에 뭔가 또 흘린 것처럼 157쪽 가볼래? 제가 유형 한 개를 설명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죄송해요. 뭔가 좀 제가 이상하게 어제랑 그저께 좀 수업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약간 생각이 나. 수업을 못하면 집에 가서 약간 좀 뭐 아쉽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요거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문제는 이런 식이거든요. 자 일단은 상황 여러분 읽어보시면 자 원 위에 자, 지금 원 위에 누구 물어볼까? 유민아 원 위에 점 몇 개 보이세요? 점 4개를 가지고 자 1번 문제 뭐를 만들어봐라? 자 선분의 개수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 그럼 선분이 먼저 아시죠?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데 이렇게 점 2개 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름이 선분인 거 아세요? 자 그럼 여담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는 이름 뭔지 아세요? 이게 직선인 거 아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는 친구 있나? 이거는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반직선. 잘하네. 자, 이런 거를 이제 반직선이라 불러요. 어쩌면 이제 요 중에서 이번 문제는 선분 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 선생님, 그러니까 노가다면 안 돼요. 노가다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거 선분한 게 아니에요, 선분? 이런 거 몇 개 만들 수 있냐라는 거야. 혹시 해보셨나요?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더 있을까? 이렇게 5개, 6개, 총 몇 개 나온다? 이렇게 풀면 돼요, 사실은. 뭐, 노가다도 가능할지도. 근데 이제, 이렇게 풀란 문제가 아니니까. 자, 한번 컨셉을 좀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면, 혹은 옆에 보시면 공간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 어떤 친구 질문 나와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필기를 간단히 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한 번 더, 저희가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자면 뭘 배웠냐면 경우의 수 맨 마지막에 그 대표 뽑는 문제를 배웠고 한 번만 더 말할게요. 그거는 이제 2가지 종류를 배웠어요. 2가지 종류를. 첫 번째가 뭐? 자, 회장 한 명 그리고 부회장 한 명. 자, 이런 식으로 뽑는 경우랑 자, vs 자, 어떻게 뽑는 경우? 묶어서 대표 2명 이렇게 뽑는 게 다르다고 했죠. 그쵸? 실제로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요. 그쵸? 그리고 자, 한번 연습할 겸, 그래, 자, 제가 위에다가 사람을 한번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총 4명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이 4명 가지고, 자, 이거 뽑는 경우, 이거 뽑는 경우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몇 명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서 출발을 해요. 사실 이제 이 문제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미리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말했지만 얘네들을 묶어서 이런 종류를 2글자로 뭐라 부르는 거지.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거든.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한번 같이 해볼게. 여러분들 이거는 종우나 몇 명 나올까? 여러분 이거 푸실 때는 자, 4 곱하기 3 이렇게 푸시는 거 맞나요? 그래서 여기한테 물어보는 거지. 누가 갈래요? 여기는 한 명 빼고 3명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 오른쪽 대표 2명을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12명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그 이유도 아시겠어요? 자 왜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는 예를 들어 여기서는 A, B랑 B, A가 다른 걸로 봐야 돼. 여기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돼? 이걸 같은 걸로 봐야 돼. 이해돼? 그래서 뭐야? 나누기 2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가지고 정답을 냈단 말이지. 이해돼요? 그럼 자 결정적으로 얘네 둘은 무슨 차이길래? 그래서 자 정리해 드릴게요. 한 번 더. 자 우리가 왼쪽에 있는 요 문제는요. 이제 순서라는 말로 설명을 할게요. 순서. 그러니까 어쩌면 경우의 수 전체 문제는 2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순서가 약간 중요한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이거야.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얘는 순서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요해요. 자, 우진아, 순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이건 중요하죠, 여러분들. A, B랑 B, A가 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가 먼저 오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돼? 자, 요게 지금 순서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야. 다시. 자, 이 친구는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이건 안 중요해. 뭐 A, B든 B, A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안 중요하다. 근데 여기까지가 어쩌면 지난 시간 복습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필기를 좀 이어갈게요. 사실 어쩌면 그동안 배운 것 중에도 이런 걸로 묶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어차피 이번 페이지의 이 내용도 여기에서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필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예시 중에서 순서가 중요한 예시 또 있는 거 아세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문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배웠지? 자, 일렬로 배열하는 문제, 일렬로 세우는 문제. 자, 그 문제는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일렬로 쭉 세우는 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안 중요해? 여러분들 맨 앞에 종훈이 오고 그 다음에 우진이 오는 거랑 또는 자, 맨 앞에 우진이 그 다음 종훈이 이거 같은 거 다른 거야.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필기할게요. 자, 일렬로 배열하는 문제. 자, 일렬로 세우는 그 문제는 사실 이제 순서가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 문제 푸는 게 이거 비슷하지 않으세요? 얘도 푸는 게. 사실은 순서가 중요한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또 있겠네 그러면? 뭐도 있게요. 우리 이렇게 풀었던 것 중에 또 다른 것도 있잖아. 뭐? 혹시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두 자리,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문제 있지? 얘네들도 이렇게 풀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그쵸? 즉 얘네들의 공통점이 사실은 다 이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애들이야. 이해돼?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새로운 시행을 보더라도 어쩌면 당황하지 말고 이 문제가 순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렇게 좀 구분을 해보시면 좀 문제 풀 힌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오른쪽에 순서가 안 중요한 경우도 아까 질문도 나왔는데 이제 이거 이외에 대표 문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존재해요. 자, 첫 번째, 아까 여러분들 이번 숙제에서 악수 문제 기억나? 자, 악수 문제는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악수 문제 안 중요하죠. 제가 태혁이랑 악수하는 거랑 태혁이랑 저랑 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풀었어요. 그쵸? 그리고 자,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내용인 도형. 자, 도형 관련 문제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여기 문제 보시면 뭐 선분 만들어봐, 뭐 삼각형 만들어봐 이런 것들이 있지. 쟤네들은 과연 순서가 중요할까요? 만드는데? 그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우의 수 이거 말고도 다양한 시행을 볼 거 아니야. 항상 마음가짐을 어쩌면 순서의 관점으로 보시면 어쩌면 크게 졸중하는 거예요. 기존처럼 푸는 것들은 순서가 중요할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정을 하는 것들은 순서가 안 중요할 때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필기해 보시고 자, 이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 잘 봐. 잘 들어봐. 어쩌면 그냥 얘랑 같은 문제라고요. 얘랑 같은 문제라고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여기 점 4개가 있잖아. 자, 이거 가지고 자, 뭘 만들 거야? 선분 만들 거지. 적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우겠습니다. 선분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선분 만들려면 적으세요. 선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점 몇 개 필요하세요? 점 2개는 나와야 선분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점, 자 예를 들어 이 두 점이라 할게요. 이 두 점을 이렇게 뽑으시나 이렇게 뽑으시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 알겠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선분을 만드는 행위도 순서가 안 중요해요. 그냥 점 2개만 주면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만드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자, 점 2개를 먼저 뽑아줄 거야. 점 총 4개 있잖아요. 4개 그리고 3개 요게 이제 그동안 푸는 방식이잖아. 근데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지금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전략이고 이 경우는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나누기까지 해주시면 사실상 대표 문제입니다. 그 대표랑 다르지만 순서의 관점 보자면 대표 같은 문제예요. 순서가 안 중요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만드나 이렇게 해서 만드나 같은 거라고요. 이게 다른가요? 이해돼? 근데 혹시 그거 알아?
일단 정답이 여러분들에서 6가지. 아까 노가다가 똑같죠? 근데 자, P가 추가 문제.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 있잖아요. 순서가 중요한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선분 말고 다른 걸 물으면 이거 순서가 중요한 문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했던 말 중에 반직선 있죠? 여러분들 반직선은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반직선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또 여러분들 들어가면요 1학년 내용과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 선분은요 선분 AB랑 선분 BA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꼭 같다고 저랑 있잖아요. 같다고 배웠잖아. 이게 어쩌면 말로 하자면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같은 거라고요.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 반직선은요 혹시 기호 기억나세요? 이게 반직선 기호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배웠어요? 다르다 배웠어요? 다르다. 혹시 이거 다른 거 아세요? 왜 다르다? 반직선은 소위 출발하는 점이 하나 있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뚫고 갈 건지 혹은 여기서부터 뚫고 갈 건지 이해돼? 그럼 반직선 문제는 정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얘도 나누기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요. 얘는 이렇게 정답을 내요. 자, 한번 나름대로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한번 피해보세요. 이게 사실 그래서 어쩌면 고등학교에 오늘 제가 이거 설명을 사실은 고등학교 오늘 바로 이어서 이거 도형 나오는 문제 걔네들은 대신에 도구를 배웠어.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쓰는 도구가 있어 사실은. 근데 여러분 도구를 배우기 전이라 약간 돌도끼로 하는 거고 원래 요런 이제 요게 딱 나오는 어떤 기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걸 이해하면 돼. 원래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라는 거야. 순서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안 중요한 게 있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선분의 개수야. 선분은 기본적으로 점 2개 필요하잖아. 어쩌면 2칸인 거지. 근데 정답을 4 곱하기 3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게 이 선분은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만드나 같은 거 하나야. 그래서 아까 대표처럼 나누기 보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반직선으로 바꾸면 이거는 순서가 중요해져. 반직선은 이 반직선과 이게 다른 거잖아요. 이 경우는 이제 그동안처럼 보정을 안 한 상태 이렇게 푸신다는 거야. 자, 밑에 가보시면 자, 바로 밑에 문제. 자, 이 똑같은 그림에서 두 번째 뭐 묻고 있죠? 삼각형은 몇 개냐 물어보잖아. 혹시 느낌 오세요? 그럼 이 문제는 대표로 바꾸면 무슨 문제예요? 대표 몇 명? 3명 문제 사실 이 문제는. 이해돼? 자, 삼각형 만들려면 점 몇 개 필요하세요? 점 3개? 어쩌면 사실 봐봐. 이 사람들 그냥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어쩌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해돼?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부르는 거야. 어쩌면 이 선분이라는 상황을 대표 2명으로 볼 수도 있고 아까처럼 악수로 볼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이해돼? 사실은 결국 같은 얘기야.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자, 어쨌든 한 번 더 같이 해보자면 자, 두 번째 문제는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자, 삼각형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점이 3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점 3개가 여러분들이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 해서 만드나 이렇게 해서 만드나 같은 거잖아요. 어쩌면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뭐랑 비슷해 보여? 대표 3명 문제랑 그냥 비슷한 문제예요. 그냥 그 문제를 약간 도형으로 바꾼 거지. 순서가 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정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우리 보통 원래 풀 때 4 곱하기 3 곱하기 2수잖아요. 3명이니까. 근데 나누기 자, 얼마 해줘야 돼? 이거 3이 아닙니다. 6으로 3, 2, 1. 자, 저 3명을 배열하는 것만큼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총 4가지가 생깁니다. 노가다를 해보셔도 아마 4가지 삼각형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느낌 오시겠어요? 밑에 있는 문제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를 빼먹고 가서 조금 그랬어요. 자, 한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온몸이 베베 꼬이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시험범위 빈 친구들은 사실 모르겠어. 여러분, 나는 설명 다 해야 되거든? 여러분, 맞잖아. 나는 지금 학원생인데,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여러분들이 소화되면 하시면 되고, 소화가 안 돼요. 넘어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소화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는 총 점이 5개가 있는데, 자, 1번 문제 선분 몇 개 만들 수 있냐? 2번 문제 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냐? 제가 쌤이라면 하나 더 쓰고 싶어. 3번 문제 반직선 몇 개 만들 수 있냐? 고등학생은 심지어 사각형도 만들어 보기도 해요. 사각형도 사실 비슷해요. 삼각형처럼. 아무튼 가능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선분의 개수는 여러분들, 자, 얘는 정답 뭐라고 써야 돼? 이호야? 얘네 몇 가지? 15개. 그치? 15개? 뭐죠? 15개? 자, 선분은 점 2개 필요하잖아. 즉 어쩌면 2칸 구하는 것처럼 구하되, 자, 요렇게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는 대표 같은 문제야. 순서가 안 중요하다고요. 그럼 나누기 보정을 합니다. 2개를 하나로 보는 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0가지로 쓰셔야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삼각형 개수는 우진아, 자, 혹시 몇 가지 나왔어? 10개. 자, 삼각형은 점 몇 개 필요하다? 점 3개. 어쩌면 제 눈에는 대표 3명 문제로 보인다는 거야. 어쩌면 같은 상황이야. 이게 묶어서 원래 말할 수가 있어요. 순서로 묶어서. 알겠지? 그래서 원래 풀듯이 푸자면 이렇게 해서 나누기 3이 아닙니다. 얘네들을 배열하는 것만큼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6. 그냥 외우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2, 얘는 6. 이렇게 해서 정답은 10가지인가요? 네. 누가 대보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뒤로 갈 건데 센 연상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리얼 경우의 수 끝입니다. 자, 오늘 배울 확률은 어쩌면, 그러니까 확률 자체가 사실 경우의 수랑 비슷해서 뭐 아예 새로운 게 나오긴 힘들어요. 그냥 경우의 수스럽게 하면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런 확률의 뭐 성질이 제목이긴 하거든요. 자, 페이지는 110이 아니라 126이요. 감사합니다. 자, 126쪽입니다. 연필 하나만. 야, 나 연필 다 어디 갔냐? 이거 원래 여기 한 5개 꽂혀있는데 2개밖에 없네요. 혹시 제 연필 가져간 친구 좀 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126쪽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위에 보시면 제목에 뭐라 써있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률의 기본 공식은 배웠죠. 자, 원우야, 기본 공식이 뭐라고? 확률 어떻게 구해요? 숙제 해봤을 거 아니야? 확률 어떻게 구해요? 아, 그냥 쉽게 말하면 돼요. 저 뭐 거창한 걸 모르지 않고. 네. 아, 분수인데, 그럼 자, 분모에 뭐 들어가요? 전체가 들어가. 뭔가 전체가 있을 때 넣으면 돼요. 분자에는요? 이제 제가 사건이라고 용어도 설명드리는 사건. 그러니까 묻는 거 있잖아. 분자. 그게 이제 기본 공식인데, 이번 페이지는 그럼 이제 확률은 뭐가 되는데요? 뭐 되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로 보자고요. 자, 밑에 있는 1번, 2번, 3번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지난 시간 숙제처럼 풀어보시겠어요? 어떤 시행이 나와 있고 묻는 걸 구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세 문제가 위에 있는 1번, 2번, 3번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사실 당연한 얘기거든. 뭐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할 건 이 페이지가 아니에요. 오늘 진지할 건 이 다음 페이지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 일단은 금요일 정도쯤에 저희가 이 책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고민이 하나 있어. 저희가 이제 지금 이론상은 그 개념편, 유형편 뒤에 남은 걸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가 시험 3주 남았거든. 그래서 뭔가 좀 원래 풀던 그 알찬 교재를 좀, 왜 얘는 지금 이거 해봤으니까 알찬을 해야 되나, 뭔가 타이밍 좀 고민해볼게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일단 읽어볼게요. 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빨간 색깔 몇 개? 4개. 자, 파란 색깔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를 쇽 꺼낼 겁니다.
여러분 제 소리는 뭐가 있을까요? 공이요. 공 당연히 공인데 무슨 색깔 공? 이견요. 공이 다른 게 있진 않겠죠. 빨간색 아니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파란색이 이곳에 있어야 돼. 상상해 보라고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자 1번 빨간 공이 나올 확률입니다. 자 수연아, 요거 얼마일까요? 자 확률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자 전체가 몇 가지야? 10개 중에서 자, 빨간색 몇 개 있어요? 네요. 이거가 확률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률을 구하는 게 여기 지난 숙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이야. 자 이 문제는 누가 해볼까? 태호가.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0인 거 아시겠어요?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0입니다. 근데 이거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자 확률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전체는 몇 가지야? 여전히 10가지입니다. 10개 있으니 근데 이제 노란 공이 없잖아요. 그럼 개수로 치면 빵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0이 나오고 이제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기억하세요. 자 확률에서 0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확률에서 0은요 절대로 불가능해.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제 경우의 수가 0이란 말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 자 종훈아 3번 문제는 이 무슨 확률? 공이 나올 확률이야. 자 한번 같이 해볼까? 자, 분모의 전체는 몇 가지죠? 똑같이 몇 가지야. 근데 자, 공이 나올 확률, 자, 공 몇 개 있어요? 이 공 10개 있잖아, 여러분들. 공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공밖에 없는데. 그럼 자, 그럼 얼마야? 자, 그러니까 이번 필 컨셉 아시겠죠? 확률이 0과 1인 경우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요. 자, 그럼 여러분 해석하자면 확률에서 1은 뭘 말할까? 어쩌면 얘랑 반대로 무조건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는 걸 확률에서는 1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무조건 일어나. 그러니까 어쩌면 확률에서는 가장 큰 값이 1입니다. 2라는 게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이해돼? 그리고 자, 이제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자, 여기다가 필기해볼까?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확률은요 정리하자면 가장 작은 게 얼마다? 0일 거라는 거지. 가장 큰 거는요.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게 위에 정리가 되어 있다. 한번 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시겠어요? 뭐 거창한 게 아니라 한번 위에 이제 1번, 2번, 3번이 요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고 자 한번 위에 올라가서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간단하게.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요 순서대로가 1번,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어쨌든 자 확률은요 기본적으로 여기 사이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너네가 어떤 걸 구해도 예를 들어 2라는 게 안 나온다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확률은 0과 1 사이입니다. 0 이상 1이야. 그리고 특별히 0이라는 거는 자 뭘 말한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확률이 0이라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다시 자, 확률이 1인 거는 뭐?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큰 수를 쓰고 싶어도 이게 제일 큰 거야 확률에서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다른 말로 어쩌면 확률에서는 전체를 말할 때 1이야 1. 확률은 전체가 1입니다. 1을 넘어갈 수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되고 3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7번, 8번, 9번 뭐 이런 식이라 그냥 해보시면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해보고 다음 장 갈게요. 여기다가 진지할 거 없습니다. 0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0, 1이 뭘 의미하는지만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0 절대 불가능. 1 무조건 일어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확률은 0과 1 사이겠죠. 자, 오른쪽에 7번, 8번, 9번. 자, 30분 남았습니다. 제가 요즘 좀 재밌는 게 여기도 경우의 수를 하고 있고
고1도 경우의 수래요. 근데 걔네들과 너네 차이점은 딱 하나야. 걔네들은 도구를 쓰고 너네는 도구를 안 쓴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7번 문제. 자, 2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뭔 소리야? 아, 당첨 제비가 12개란 얘기네. 여러분 문제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총 몇 개가 있어? 20개가 있는데 쌤 여기 숫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첨. 여기 안에 12개가 당첨이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꽝이 몇 개 있는 거야? 8개 꽝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해라?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해라. 자, 원우야. 자, 요거 정답 얼마일까 그러면? 자, 분수로 만들어 볼게. 자, 뭐 분해? 총 20개죠. 그래서 얼마? 요게 당첨 제비가 12개니까 요만큼 이제 확률이 생긴다는 거지. 약분해 보시면 5분의 3 쓰면 되는데, 자, 8번 문제. 자, 이거는 사기예요, 아니 사기. 이거는 20개 중에 당첨 제비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진아, 얘는 확률 얼마나 할까? 그럼 이건 사기잖아요. 이거는 돈 주고 팔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없어요. 반대로, 자, 밑에 있는 9번 문제, 태어가 당첨 제비가 20개 들어있거든? 그럼 자, 전체 몇 개 중에서? 자, 분자의 당첨될 확률,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그럼 이거 다 되는 거잖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도 사기인가 다 되는 게죠? 이렇게. 어쨌든 해서 0과 1. 그러니까 약간 이 페이지가 이런 식이야. 이거 두 개 좀 연습을 시키려고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풀어보세요. 다음 장 갈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일단 오늘은 딱 128쪽까지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이제 중요해. 특히 128쪽을 가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으로 127이 나옵니다. 일단은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위에 제목에 써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영어로 치면 보통 그거예요. 이제 뭔가를 봐봐. 뭔가가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잖아. 그걸 실제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한번 여기 책 순서가 나름 잘 나와 있더라고.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막상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예요. 위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면 되고, 자, 2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연습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유진이가 시험을 볼 거야. 근데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불합격, 다시 말하면 합격하지 않을 확률이죠. 맞아? 자, 느낌에 유민아, 합격하지 않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자, 5분의 2란 거 아시겠어요? 네. 자, 어떻게 구하셨나요? 전체에서 맞아. 아까 제가 이제 잠깐 그 말 했었는데, 자, 한번 필기해 볼까요? 어쩌면 이제 이게 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어쩌면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란 말은, 제가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잖아. 여러분 시험 봤어요. 뭐랑 뭐야, 둘 중에 하나가? 합격하던가 떨어질 거 아니야. 애매한 거 있나요? 아, 저는 합격은 안 했지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나? 는 없잖아. 이해돼? 가끔 제가 비유하는 것 중에 동전 같은 거야. 동전의 양면처럼 무조건 뭐 아니면 뭐야.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가능한 문제예요. 이 문제. 자, 어떻게 풀자? 불합격할 확률 물어봤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세면 돼? 전체에서 위에 나와 있는 합격할 확률을 빼주시면 불합격할 확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둘 중 하나인데. 그리고 자, 확률에서는 전체가 얼마라고요? 1이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랑 달라요. 경우의 수는 20개 이렇게 전체가 있지만 확률의 관점에서는 전체를 1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1 빼기 합격할 확률을 빼주시면 이게 얼마다? 어쩌면 불합격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두 개를 더해보셔도 얼마 나온다? 1이 나와야 돼. 이거 둘밖에 없거든요. 1이 안 나온다는 말 자체가 뭔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해돼요? 또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3번, 4번 문제 둘 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느낌이야. 약간
상상은 동전처럼 그런 상황이니까 어쩌면 둘 중에 한 개를 주면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살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살면서도. 예를 들어볼까? 자, 지금 저희 반에 12명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하나 줘볼게요. 이거는 제가 다 센 건 아닌데 세볼까 한번? 그럼 저 한번 보실래요?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야. 살면서 쓴다는 게 뭐냐면, 자, 저희 반에 12명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반에 안경 낀 학생 3명 있거든요. 그 안경 안 낀 학생 몇 명 있어요? 9명이지. 안 써봤잖아. 어떻게 구했어요? 전체에서 누구 뺀 거야? 안경 낀 학생 뺀 거지.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야 사실은요. 어쩌면 여기는 유형도 맞는데 어떤 마음가짐 같은 거야. 우리가 뭔가 전체를 알고 일부를 알면 반대쪽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어쨌든 3번 문제입니다. 종현이가 페널티킥을 성공할 확률이 17분의 14면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 태우나 얼마인 줄 아세요? 17분의 3이요. 그쵸. 그럼 요 정도로 혹시 암산 가능하시겠죠? 17분의 3이다. 즉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됩니다. 1이 전체거든요. 확률은요.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4번 문제, 현빈아. 명중률, 여러분 명중률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정확히 이게 이제 또 어려워할까봐 같은 말이 뭐다? 어쩌면 맞출 확률입니다. 사실 명중률이 같은 말로 맞출 확률이에요. 자, 맞출 확률이 3분의 2면 현빈아, 못 맞출 확률은 얼마야?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게 다 연결되는 거야. 1이 전체라고 했잖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른쪽 가보시면 그럼 예를 들어 6번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음가짐을 이용한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요. 모든 확률 문제 풀 때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끝날 때 이 말을 좀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가 어떤 거를 셀 때 확률을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마지막에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직접 세기도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저희 반에 안경 안 낀 학생 몇 명이냐? 직접 세도 9명 나오잖아. 그런데 어떻게도 가능하다? 걔를 세지 말고 누구를 세자? 안경 안 끼를 세는 거야. 안경 낀 학생을. 이해돼? 그럼 3명인 거 알면 우리가 안 낀 학생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음가짐의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한 장을 딱 꼽을 겁니다. 쫙. 자, 그랬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그동안은 소수일 확률이 나왔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 소수가 아닌 확률을 구하래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 혹시 두 가지 풀이 있는 거 아시겠어요? 첫 번째 풀이는 뭐게요? 그러면 첫 번째 풀이는 실제로 뭐 아닌 거 셀 수도 있죠. 이해돼?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 문제는 두 가지 풀이가 생긴다는 거야. 두 가지 풀이가. 자, 어떻게 하죠? 자, 제가 칠판에다가 고작해야 1부터 12까지니까 노가 하겠습니다. 10, 11, 12. 자, 여러분들 여기서 소수가 아닌 거 구하는 문제거든. 자, 소수가 아닌가 한번 쭉 체크해 볼게요. 자, 1은 소수가 아닌가요? 네. 1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는요? 소수, 3 소수. 얘는요?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요? 아니에요. 얘도 아니죠? 그 다음에 8.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자, 이거잖아. 맞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건 10kg에서 세는 거야. 직접. 이해돼? 자, 그럼 얘는 정답을 여러분 뭐라고 쓰면 돼? 전체 몇 개 중에서? 자, 12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자, 그럼 요거 정답 맞나요, 그러면? 자, 이렇게도 셀 수가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 자, 그 다른 방법이 방금 해본 그 방법이야. 자, 어떤 게 있다, 태호가? 얘를 세지 말고 차라리 누구를 세자? 소수인 거를 세서 빼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해돼? 자, 두 번째 전략은요, 실제로 세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전체에서 자, 뭐를 빼주자? 소수인 거를 빼주자는 거야.
그러면 이게 또 똑같은 정답은 나올 거예요. 이해돼? 자, 전체는 1이죠. 확률에서는. 빼기, 자, 소수가 몇 개예요? 몇 개? 5개잖아. 정답 얼마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자, 하나 골라봐. 둘 중에서 뭐가 더 빠를까요? 이건 거 아시겠어요? 어쩌면 앞으로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돼. 앞으로 모든 확률 문제 풀 때는 생각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직접 쓸 것인가? 혹은 이렇게 돌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풀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앞으로.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7번 문제. 자, 이제 소은이랑 민호가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했을 때 승부가 날 확률.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승부가 날 확률.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승부가 났나요? 수고 났어요. 얘기했잖아. 승부 났어요. 이렇게 되면요? 났어요. 이렇게 되면요? 났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봐. 승부가 나는 걸 세는 게 빠를지, 승부가 안 나는 걸 세는 게 빠를지. 안 나는 거. 자, 여러분, 안 나는 게 더 빠른 거 아세요? 왜 안 나는 건 몇 가지 있게? 세 가지. 세 가지 있잖아. 뭐 비기는 이걸 빼자는 거야,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사실 하루아침은 안 생길 건데 이걸 이제 하나의 전략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직접 쓸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그 두 가지에 관한 페이지라 어쩌면 별표를 쳐야 됩니다. 이번 페이지는. 자,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승부가 날 확률을 물어봤는데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좀 많아. 승부가 나는 거는. 근데 누가 적어? 승부가 안 나는 게 적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돌아간다는 건 1 빼기 얘 말고 바깥에 있는 거 있잖아. 뭐? 승부가 안 나는 걸 빼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일단 여러분 전체는 몇 가지죠? 가위바위보. 각각이 몇 개씩 가능해? 3개, 3개니까 총 몇 가지? 6개. 곱하는 게 맞죠? 자, 9개 분의, 자, 승부가 안 나는 거 몇 가지? 3개. 3가지잖아. 묵묵, 찌찌빠빠. 이렇게 해서 빼주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즉, 이렇게 안 세는 친구는 그럼 직접 세야 되는데 그게 6가지나 있어요. 이해돼? 아까 말했잖아. 우리 반에서 안경 낀 학생 몇 명이야?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2가지를 떠올려야 돼. 어쩌면 둘 중에 작은 쪽이 있잖아. 그거를 바로 세는 거지. 어차피 이제 그걸 가지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8번 문제. 자 얘는 제가 좀 몇 개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을 계속 가져가야 돼. 그 말이구나. 자 8번 문제입니다. 한번 다 풀어보세요. 8번도 해볼게요. 자,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건데 두 눈의 합이 9가 아닌 확률을 구하란 말은 여러분 직접 세는 거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그럼 얘를 직접 세려면 여러분 뭐 구해줘야 되게? 자 합이 얼마인 거? 자 9가 아닌 확률이잖아. 뭐 합이 2인 것도 세줘야 돼요. 3, 4, 5, 6, 7, 8, 10, 11, 12 다 세줘야 됩니다. 자 그러실래요? 아니면 합이 9인 거를 세는 게 빠를까요?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의 문제라고요. 어쩌면 이건 앞으로 살면서도 이런 좀 센스 있게 효율적으로 세는 방법입니다. 뭔가를 셀 때. 그러니까 얘를 물어봐도 너무 여러분들이 순진하게 걔만 셀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얘 말고 그 바깥에 이거 아닌 거를 세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걔를 세가지고 빼주면 되는 거야. 전체에서. 아시겠죠? 자, 8번 문제. 자, 두 눈의 합이 9가 아닌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그러지 말고 전체에서 뭐를 합이 9일 확률을 빼주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이거는 하나가 되면 되거든요. 쟤는 엄청 많아요. 그렇죠? 바로 갈게요. 자, 1 빼기 자, 전체는 36가지 맞나요? 중에서 자, 합이 9인 거. 자, 뭐 있다? 3,6 있죠. 그리고 4,5. 그리고 자, 이거 두 개 다르게 세줘야 됩니다. 어쩌면 이번 문제도 주사위가 다른 주사위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도 원래는 순서로 말할 수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더 있죠? 자, 총 몇 개? 4개밖에 없다고.
이거 직접 쓰려면 32개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지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하나만 더. 자, 밑에 있는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10번 한번.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이제 확률적 문제 풀 때는 이 생각을 하세요. 직접 쓸까? 좀 많은데 그러면 돌아가자는 거야. 차라리 쟤를 세지 말고 다른 거를 세는 게 빠를 수가 있어요. 생각을 잘 해보면. 자, 이번 문제는 1부터 5 두 자리 자연수 만들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20 이상. 20 이상. 자, 그럼 20 이상은 좀 많을까요? 그쵸? 20 이상이니까 2로 시작하는 거 쫙 다 3쫙, 4쫙, 5쫙 다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세실래요? 누구를 빼줄까요? 자, 그럼 20 이상 반대쪽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20 자, 이하 아닙니다. 20 미만으로 말해줘요. 이해돼? 여러분들이 20 이상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 하나인데 원래 이번 문제는 이거를 세라는 문제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좀 많단 말이야. 차라리 이거 세지 말고 자, 어떻게 하자? 1 빼기 자, 그럼 뭐를 빼주자? 20보다 자, 미만이에요. 이해돼? 여기 원래 20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얘는 세주면 안 돼요. 여기 바깥에는 얘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빼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세볼게요. 자, 얘 전체를 몇 가지죠? 5 곱하기 4, 20가지 맞나요? 20개 중에서 자, 20보다 미만이 돼야 되거든. 상상돼? 요 자리에 딱 뭐가 와야 되게? 무조건 1이 와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2가 더 미만이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몇 개 셀 수 있지? 여기에 4개 가능한 거 아세요? 이제 1 빼고 나머지 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자, 여기 얼마다? 자, 20분의 4니까 자, 5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1 빼기 5분의 1 해서 정답이 5분의 4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도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어야 돼. 그냥 얘 세면 안 돼요. 된다니까. 되는데 많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많은 게 괜찮으면 얘를 직접 세도 되는데 보통 앞으로는 좀 생각을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어쩌면 적은 쪽이 있을 거야. 그쪽을 셀 거예요. 설령 물어보는 게 아니어도 괜찮아. 적은 쪽을 세주시면 전체를 빼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 오늘 마지막 내용까지 할 건데 이 다음 장이 어쩌면 이거랑 또 연결되는 내용이야. 근데 이번 페이지는 제목이 써있지만 키워드 하나, 단어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는 돌아가는 게 좋을 때가 있죠. 그쵸? 자, 근데 이 돌아가는 게 좋을 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밑줄 하나 별표 하나 칠게요. 이 적어도라는 말이 보통 이 적어도라는 말이 보통 딱 나오는 순간 거의 이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요 보통 직접 세기보다는 돌아가는 풀이 자, 방금 말했던 그 돌아가는 풀이 있죠. 이래서 어쩌면 아닌 쪽 바깥쪽을 빼주는 요 풀이를 보통 쓰는 키워드가 적어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이런 전략을 보통 적어도 문제 혹은 적어도스럽게라 보기도 해요. 방금 했던 작업을. 자, 무슨 말인지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적어도란 말을 제가 매년 설명할 때마다 또 먼저 하는 게 있어. 일단 이 말을 좀 잘 모르더라고요. 적어도가 뭐예요, 쌤? 자, 문제 볼까요? 예를 들어 5번 문제입니다. 자, 사실 왼쪽에 있는 이 네 문제는 좀 도와주는 중인데 도움 받지 말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앞장에서 연습이 잘 된 친구는 그냥 제가 설명 안 한다면 앞장처럼 잘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제는 거의 빼박 저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이해해 보시겠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겁니다. 뭐 하나 딱 나오고 뭐 하나 딱 나오겠죠. 그랬을 때 자, 적어도 한 개는 짝수가 나올 확률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적어도 한 개는 짝수가 나올 확률. 제가 학생 때 사실 이 말이 좀 어려워했거든요. 적어도가 뭐예요? 국어를 못 해가지고
적어도. 자, 그럼 제가 이 적어도란 말 한번 묘사해 보려고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상황 바꿔볼까요? 자, 제 생일이 일단 아직 남았어요. 자, 제 생일이 남았는데 제 생일에 적으세요. 제 생일에 12명이잖아. 12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와주세요. 아, 생일 파티 좀 맞아야죠. 불쌍해 보이네요. 저기. 다시. 자, 제 생일에 적어도 한 명은 와주세요. 안 온다고요?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자, 와야죠. 여러분들이 이 말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적어도 제 생일에 누구 몇 명을 한 얘기예요? 파워라는 거예요. 아니 한 어쩌면 적어도 맞아. 한 명. 자, 적어도란 말의 뜻을 아시겠냐고요. 적어도는 뭘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맞아. 어쩌면 제가 이제 좀 바꿔드릴 거야. 비슷한 말로. 적어도란 말은, 자, 제가 방금 제 생일에 적어도 한 명 오라고 했잖아. 어쩌면, 자, 밑줄 그어볼래?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려운 친구는요, 거의 같은 말 중에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울까? 자, 여러분, 이 물결도 중요합니다. 뉘앙스가. 자, 내 생일에 최소 한 명은 와줘. 자, 이제 이 말은 아시겠어요? 즉, 이 말 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즉, 한 명 와도 괜찮고요. 2명 와도 괜찮고, 3명, 4명, 5, 6, 7, 다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어도란 말은 생각보다 셀 게 엄청 많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말이 딱 나오면 앞장처럼 풀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세는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만 템포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시범 볼게요. 이제 이게 어쩌면 이제 이 키워드는 앞장처럼 풀라는 키워드입니다. 앞으로 외우세요. 그냥. 저거 딱 나오면 앞장처럼 풀 겁니다. 자, 이해해보자면 지금 주사위 한 개를요. 자, 한 번 굴리면 뭐가 나오겠죠? 한 번 더 굴려서 총 2개가 눈앞에 딱딱 떠 있을 거야. 근데 문제의 사건이 뭐다? 적어도 한 개가 짝수가 나오라고 했잖아. 다시 말하면 이 둘 중에서 최소 한 개가 짝수가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얘를 직접 세면요. 크게 몇 가지를 세야 되는 줄 아세요? 얘를 만약에 직접 센다고 치면 뭐지? 2가지가 아니라 이거 3가지를 세야 돼. 3가지. 첫 번째 뭐? 여기에 짝수 나오고 여기에 홀수가 나와도 이 말 되는 거죠. 적어도란 말은 둘 중에 한 군데에 한 번만 짝수가 나오면 되는 거야. 실은 최소 한 번만. 자, 한 번 나왔잖아요. 자, 또는 뭐도 있게요. 여기 첫 번째 홀수 나오고 2번 짝수 나와도 이거 되는 거죠. 최소 한 번 나왔잖아요. 3번째 뭐도 있어. 짝수 둘 다 나와도 되는 거예요. 최소 한 번인데 2번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즉, 이 문제를 이걸 직접 세도 정답은 나옵니다. 일단은요. 근데 이렇게 세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세까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1번, 2번, 3번 써놨는데 이제 경우가 딱 하나 더 남은 거 아세요? 뭐 남았지? 그쵸. 이거 남았죠. 딱 하나. 이제 선택의 순간이라고. 이걸 셀 건지 얘를 빼줄 건지 뭐가 빠를까요? 이거 빼주죠. 원래 보통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이런 뉘앙스라 보통 바깥쪽에 훨씬 적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정답 해볼까요? 그럼 전체에서 차라리 뭘 빼주자? 홀을 빼주자는 거예요. 자, 홀수로 나오면 세볼까? 전체라면 36가지죠. 6 곱하기 6. 자, 여기 홀수라는 게 몇 가지게? 1, 3, 5, 3가지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몇 가지야? 3가지. 3가지. 요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첫 번째 적어도란 말의 뉘앙스를 이해해야 돼. 적어도는요, 셀 게 엄청 많아요, 사실. 그래서 모두 적어도란 말 딱 나오면 앞장처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어쩌면 더 쉬워. 이거는 이해만 하잖아. 어쩌면 이런 문제가 더 쉬워요. 왜? 이 말 딱 보는 순간 이렇게 풀 거거든.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마음가짐을 이렇게 풀려고 마음 맞으세요. 이게 훨씬 적어요. 이쪽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6번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적어도란 말을 먼저 이해부터 해봐. 이 적어도란 말은 내가 학생 때 이게 이해가 일단 안 됐던 것 같아. 적어도가 뭐지? 근데 이 말의 뉘앙스가 일단 있어. 적어도 최소 어쩌면 물결표 최소 한 개는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직접 쓰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엄청 많아요. 경우. 근데 이제 바깥쪽은 몇 개 없다는 거지.
보통 이제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바깥쪽을 빼주겠다. 마음을 먹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문제를 적어도 문제라 부를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스럽게라는 말은 이렇게 빼주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요. 아시겠죠? 이거는 고등학교의 별표입니다. 시험 문제고요.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읽어보셨나요? 자, A, B, 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거거든요. 세 명이야. 딱 할 건데 적어도 한 사람이 다른 거를 낼 확률이야. 여러분, 이 말 이해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가위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위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도 이거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저런 예시잖아요. 최소 한 명이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것 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도 요거 되는 건가요? 돼요. 다 다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세실 거예요. 자, 이걸 세는 게 빠를까? 이거 엄청 많다고요. 이런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있어. 자, 얘를 세지 말고 자, 6을 빼주자. 차라리 1에서 뭘 빼줄까요? 전부 다 같은 걸 내는 거 됐잖아요. 이해돼? 전부 다 같은 걸 내는 건 여러분 딱 몇 가지 있게요? 세 가지밖에 없잖아. 전체는 몇 가지? 전체는 9가지가 아니라 27가지입니다. 각각이 3개씩이니까 27개 중에서 자, 3. 얘가 지금 뭘 빼준 거다? 다 같은 것을 내는. 이게 빠르다고요. 어쩌면 이제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보통 키워드로 바뀌면 적어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보통 적어도가 나오면 이렇게 불나는 얘기라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암묵적으로 이렇게 불나는 얘기입니다. 훨씬 빨라요. 자, 7번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어. 이거는 근데 앞으로 이제 확률을 잘 하시려면 이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직접 쓸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자, 이런 적어도란 말이 없어도 돌아가는 게 좋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아, 이거 너무 많은데? 돌아갈까?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 너네 살면서 뭐 선생님이 뭘 세래.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 근데 이 바깥쪽은 몇 개 없어. 그럼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이게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게 좀 중요해요. 그 마음가짐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자, 읽어보시면 지난번 숙제였죠. 자, 대표 2명을 뽑을 거거든. 근데 자, 마지막에 사건이 뭐다?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혀라. 여러분 그 말 뜻 뭔지 아시겠어요? 이 2명 중에서 최소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히라는 얘기야. 그리고 원래는요 크게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해야 될 게. 첫 번째, 여학생 1명, 남학생 몇 명. 한 명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또는 여학생 몇 명. 둘 다도 괜찮은 거야. 자, 이걸 셀까요? 아니면 뭘 빼줄까요? 남학생 둘 다 남학생인 걸 빼주는 거 어떨까요? 그런 거지. 이제 이런 마음가짐이야. 차라리 둘 다 남학생을 빼주자는 거야. 이 문제도 역시나 이거를 직접 세지 않고 뭐 둘 다 남학생, 대표 둘 다 남학생을 빼주시면 이제 남는 거는 둘 중에 한 명은 여학생이겠죠. 뭐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다. 아시겠죠? 자, 한번 세볼까요? 자, 얘의 경우의 수 분모에는 전체를 쓸 건데 전체는 총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자, 그럼 주의하세요. 요게 아니라 나누기 얼마? 2까지 해서 전체는 총 10가지 중에서 자, 이번 문제의 사건은 뭐다? 둘 다 남학생이니까 이 남학생 가지고 대표를 뽑는 거예요. 이해돼? 자, 남학생 둘 가지고 대표 2명 뽑는 거 혹시 몇 가지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딱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둘밖에 없잖아. 쟤네 둘이 대표 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둘밖에 없으니까. 이해돼? 자,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저 둘이 그대로 가시면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1에서 얘를 빼주시면 정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 아시겠죠? 한 번만 더 라스트. 자, 8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를 중요하니까 지금 계속 같이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느낌 기억하라고. 어쩌면 앞장과 이어지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 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장에서는 이제 이 적어도스러운 이런 빼는 걸 연습한 거고
이번 페이지는 특별히 단어 중에서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 단어 나오면 뒤져보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1에서 빼주자는 거지. 바깥쪽. 자, 이 문제까지 풀고 숙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오시면 뒤에 넘겨보실래요? 이제 한 장, 2장 남았거든요. 이 책으로. 2장 딱 하면 이제 이번 2다시, 2다시가 제일 힘들어. 매년 느끼는 게 이게 오히려 학년 역순이야. 2다시 힘들고 1다시도 힘들어. 장편도 힘들어. 또 내용 자체가. 3다시는 진짜 쉬워요. 걔네 할 게 없어. 3다시.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여기 이제 주머니 안에 자, 빨간 색깔 몇 개. 자, 빨간 색깔 4개. 자, 노란 색깔 몇 개. 3개가 있는데요. 자, 몇 개를 동시에 꺼내? 자, 여기서 2개를 동시에 이렇게 싹 꺼내는 겁니다. 꺼내가지고 눈에 뭔가가 딱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번 문제의 사건 뭐다? 적어도 1개는 노란색이 나올 확률이야. 다시 적어도 1개는 노란색이 나올 확률이잖아. 다시 말하면 최소 1개가 노란색인 거야. 자, 걔를 직접 쓰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네, 안 세요. 자, 1에서 뭘 빼줘? 빨간 공 둘 다 무슨 색? 둘 다 빨간색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1 빼기 둘 다 빨간색 1 확률을 여러분들이 빼주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가짐의 문제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좀 일찍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일찍 시작 안 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시간이 쫓기면 제가 아직 좀 내공이 부족한가 시간이 쫓기면 힘들어요. 저도. 답안지는 두고 가시면 되고 자, 오늘 숙제는요. 선생님 연사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되고 만렙도 몇 장 안 되는데 요 앞에 2개가 오늘 처음에 했던 그 도형 그게 대표 같은 문제입니다. 도형 한번 마저 풀어보시면 되고 뒤에 여기가 방금 했던 그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성질 0과 1일 때 그리고 이제 요 아닐 확률 요 이제 빼주는 테크닉을 꼭 기억해서 앞으로 항상 2가지 풀이를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야. 직접 셀까? 돌아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핸드폰 드려야 돼. 핸드폰 여기 가운데 두겠습니다. 자, 답안지는 두고 가시면 제가 회수할게요.